이제 2편 행정 이념, 행정 가치, 행정 철학, 행정의 지도 원리라고 하는데 밑에 바람직스러운 밑줄 쳐주시고 행정에서 바람직한 것들,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주로 이제 신행정학 시대에 가장 이후부터 이제 강조됐죠. 그죠? 자, 갑시다. 본질적 동그라미 치시고 쭉 내려오면 수단적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본질적 행정 이념과 수단적 행정 이념이 있는데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게 시험에 논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본질적은 궁극적, 최종적 밑줄 치시고 수단적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이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이죠. 다시 본질적 행정 이념의 공공성 별표 A. 자, 공공성은 2018년도에 행정고시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놓을까 싶긴 한데 최근에 논문이 그렇게 적지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꾸준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공성의 개념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저는 이제 이게 과정 동그라미, 적법 절차 동그라미, 내용 동그라미, 형평성, 대형성, 책임성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성은 우리 널리 다른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적법 절차죠. 딱 봐도 이거는 공론조사를 쓰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성, 형평성, 책임성을 방지하는,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시험 문제는 뉴노말의 새로운 공공성. 공자 선생님이 감이 좋아서 다적중을 보장해 줍니다. 그죠? 공자감, 다적중 보장. 공감성,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서 포용적인 공감성, 공유된 자율성. 딱 봐도 이거 공론조사 아니에요? 그죠? 공론조사는 최종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 권한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포용적 공감성, 공감성, 똑같은 거고. 종합적 다양성, 이건 DM이잖아요. 그죠? DM. 다이버시티 매니지먼트, 맞죠? 종합적 다양성. 적극적 중립성. 적극적 중립성은 오히려 지금 시위하는 장애인들한테 그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게 적극적 중립성이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약자 편에 서서 더욱더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보장성은 우리 요즘에 강조되고 있죠. 그죠? 자, 그것이 정부, 시장에 의해서 공급되든지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래서 서비스의 최소한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공자감, 다적중 보장. 요즘 스타일로 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공익은 실체설은 공공이익,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써보세요. 공동체. 원래는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죠. 그죠? 불특정 다수의 이익. 사익과 구별된다. 사익과 갈등이 없다. 과정설은 적법 절차나 이익 집단 겁니다. 사익의 총합이 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만약 이 놈 보시면 되겠고, 공평성 롤즈 갑시다. 공평, 형평, 정의는 같은데 각각 다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같고 어떤 경우가 다를까요? 바로 사회 정의를 도출했던 바로 롤즈죠.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평등한 기회를 2등으로 적용했다. 뭐까지 외울 필요 없겠죠. 그죠? 무지의 배일 무지. 최소 극대화 위험 회피적인가. 맞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어떤 계약? 1원칙.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이거는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2원칙은 차별의 원칙이죠. 기회균등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차등 조정의 원칙. 아시겠죠? 차등 조정은 최소 수혜자로 써야죠. 최소 수혜자. 최소 수혜자에게 좋은 우호적인 어퍼머티브. 차별은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롤스의 정의론이 시험에 놓으면 우리의 추가적인 특정 포인트는 옆에 있죠. 아마르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 아마르티아 센은 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우리 전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 최초의 아시아 경제학자입니다. 그죠? 롤저가 말한 건 뭐냐면 그냥 최소 수혜자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르티아 센은 뭐냐? 아니 장애인들을 구분 모집해도 장애인들이 와서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뭐의 평등까지도? 능력의 평등. 다시 뭐라고요? 기회의 평등을 넘어 능력의 평등까지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사회 정의나 형평성을 세게 쓰고 싶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얼치기처럼 쓰지 마시고 누구를 끌어다 쓰면 된다? 아마르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 re-examined inequality인가 그럴 거면 책 제목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이 못 알아볼까 싶어서 가라 이러고 98년 노벨 경제학상이 써놓으면 돼.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공신력으로 밟아주는 거죠. 밟아준다는 표현이 너무 좀 저급하긴 한데 알고 있다는 거 확실히 쓰면 된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걸 옹호하는 것을 만약에 뉘앙스로 안 넣으면 아마르티아 센은 안 써도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됐습니다. 요까지가 최소한 기고 롤저는 쓸 타이밍이 올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포용성이죠. 포용성. 테일러 굽이라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른바 신사회위험, 미술작 신사회위험,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 건강보험, 교육, 연금 등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하고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한다. 재구조화를 강조합니다. 관대하고 포용적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낭비적인 사회복지는 줄이고 투자적인 사회복지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보다 포용성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용성.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갈 때쯤 신정부가 출범해서 요즘 말에 노는 거 보면 작은 정부 성과급 이런 얘기 노는 거 보면 이런 트렌드는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일단은 포용성은 뭐라고요? 써야 될 최소한기가 테일러 굽이 신사회위험 정도 쓰시면 되겠고 테일러 굽이 신사회위험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단적 행정 이념은 민주성, 참공투 책신대형 넘어갑시다. 참공투 책신대형. 자, 능률성은 기배, 기술 능률성은 엑소 효율, 최적의 투입 요소 결합, 낭비 제거, 비용 전략, 관리 효율, 체계적 계획, 적시성. EBM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기술 효율의 끝판왕은 뭐다? 증거 기반 행정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배분 효율은 과잉 공급이나 과소 공급이 없는 상태. 그죠?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적시 정량 만족. 굳이 하면 적시에 정량적으로 만족적으로 공급된 상태가 우리 배분 효율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됐고요.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결정상의 능률과 지표적 능률 넘어가시고 효과성은 적합성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정도. 제3종 오류에 관한 문제죠. 그죠? 적합성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을 목표로 골랐느냐. 적절성은 목표의 달성 수준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적합성과 적절성. 시험 잘 안 옵니다. 가외성 별표 안 해주시고 이게 대학원에서 또 기술직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죠? 가외성. 요번에는 약간의 흐름을 잡으면 오래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부처 통폐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보통 그게 반대 논리로. 자, 갑시다. 중복은 밑에다가 독자 쓰시고 독자. 죄송합니다. 맞아요. 중복 독자. 좋습니다. 무슨 음악 소리지? 나만 들리나 지금? 뭐야, 우리 학원 좋은데? 정보 쓰시고 정보 기능. 내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뭐죠? 북한.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방부, 외교부, 또 국정원, 또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하니까 의사결정의 품질이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중첩은 혼재 112하고 119가 되겠습니다. 112와 119가 혼재적으로 수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가배성은 중첩이에요. 중첩. 그럼 등전이 현상. 동정 주 브레이크 쓰시고 화살표 보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무슨 브레이크가? 보조 브레이크가 그것을 대신해서 동등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뭐로 치면 우리 됐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제거하고 경쟁 혁신이 있죠. 됐습니다. 자, 경쟁 혁신 밑에 이렇게 반대 표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갈등, 일체감 손상. 말이 그렇지만 뭐 북한에 대한 정보가 다르면 서로 기관끼리 막 싸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 안정성 반대 표시 하셔가지고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비용 증가, 낭비 쓰시고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과외적 장치를 한다는 것은 비용 증가와 낭비를 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어떤 뉘앙스로 놓을지 모르겠는데 위험사회, 난제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의 가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로 놓겠죠. 왜 여성 비정규직의 복지 문제에 관해서 여성가족부하고 비정규직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왜 서로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할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관 갈등이나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다? 기능을 어떻게 중첩적으로 설계해서 어느 한 기능이 그걸 대신 못했을 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등전이 현상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총체적 효율성은 더 제고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투명성입니다. 과정은 accessibility 밑줄, 내용은 오픈된 상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Zero Estimate of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됐습니다. 원문 공개나 맞춤 공개. 됐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 쓰세요. 이해 충돌 방지법. 올해 5월 달에 시행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은 바로 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입니다. 요거 B 해주시고. 자, 그래서 자발적 위험 부담 미줄짝. 요겁니다. 요거. 신뢰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취약하거나 위험 부담적 지위를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뭐라 했어요? 기대와 행동의 일치. 다시 뭐? 기대와 행동의 일치를 신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경찰관이 와서 정리해 주길 여러분들이 뭐 해요? 기대하죠. 근데 5분 뒤에 경찰이 와서 교통을 정리해줘. 우리 정부 와 말만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자발적으로 위험 부담적 지위를 수용하는 거고 적크 별표. 이것만 과특제. 적크 과특제. 과정 기초 신뢰, 특성 기초 신뢰, 제도 기초 신뢰. 과정 기초 신뢰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높은 경우. 특성은 그렇죠. 다양성 관리입니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관을 지역별로 안배한다. 이런 거 말이 돼? 여기 있잖아. 특성 기초 신뢰에 의하면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 장관인 걸로 생각하면 정부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지. 왜? 어떤 같은 특성의 기초에서 정부에 신뢰한다니까. 뭐 성별, 지역, 나이, 대학, 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특성 기초 신뢰. 제도 기초 신뢰는 제도의 다양성과 공정성으로 인해서 신뢰가 싹틀 수가 있습니다. 각각 예를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신뢰는 뭐다? 적크, 과특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행정 인연과의 관계에서는 맨 끝에 거. 여러분들이 이게 상황 적합론 나와있죠. 여기 서브 옵티말러티 미줄짝 같은 말입니다. 부분 최적화, 기능적 우수성과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종류나 양을 하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에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요? 실적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표 관료제. 이게 부분 최적화죠. 어느 한 부분을 고정해놓고 다른 부분을 최대나 최소화하는 경우 뭐? 부분 최적화.
아니면 이제 제가 가르쳤던 뭐요? 상황적 함론. 뭐 도메인 오브 라이츠와 도메인 오브 달러. 그렇죠. 밑에 나와 있죠.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나눠서 접근할 수도 있고, 각 인사 행정의 변수, 채용 개발, 사기 관리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그 형평과 효율 B 해주시고, 나머지는 시험이 잘 안 옵니다. 행정 이념에서는 공공성, 사회 정의, 가외성, 신뢰성. 네, 밑에 있는 행정문화. 요 정도 몇 개 남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행정문화는 B입니다. B. 요거는 이제 늘상 놀만하고, 행정문화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빅3 중에 하나죠.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조건이나 문제점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가 성격. 두 번째는 행정문화. 세 번째는 리더십. 이렇게 써있는 거죠. 갑시다. 비혼 형집 안운반권. 그렇죠. 비혼 형집 안운반권. 됐어. 뭐 상황주의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알았으면 되겠어. 이거는 맨 끝에 거. 개념은 안 써도 돼요. 우리나라 행정문화는 시험에 100% 어떻게 나온다? 그 어떤 문화 때문에 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오기 때문에 그 실패한 모습만 기억하면 돼요. 비물질주의 때문에 실용주의 발전이 저해되고, 원정주의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됩니다. 형식주의 때문에 레드테이프나 법제도의 과잉, 집단주의는 활거주의, 안정주의는 무사한 복지부동, 운명주의는 성취주의를 어렵게 하고요. 천인과 냉소, 일반주의는 전문가를 어렵게 하죠. 권위주의는 상명하부, 상황주의, 객관적인 기준을 어렵게 하죠. 그죠? 상황주의. 됐습니다. 관료제 문화의 특징. 시험에 관료제 문화로 놓거나 위에 행정문화로 놓으면 그냥 행정문화는 그냥 써줘도 되는데, 관료제 문화의 특징이라고 놓으면 관료제의 특징을 써주고 비혼 형집 운반권을 써주면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관료제 문화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도다?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는 논리를 주장하거든요. 참고로 유인봉 선생님이 관료제 문화라고 써줘. 그러니까 전문계비법이라는 관료제 문화의 특징 때문에, 관료제 문화의 특징 때문에 위에 있는 것처럼 부처 할거주의, 동조과잉, 권위주의, 인간성 상실, 법규 만능, 전문계비법을 다 맞잖아요. 전문화를 하면 할거주의죠. 문서주의는 동조과잉, 계층제는 상명하복, 맞죠? 비정의성은 비인간화, 법규주의는 법규 만능주의를 초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연결해주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비혼 형집 운반권. 이건 시험 문제에 가서 어떻게? 어떤 애는 선생님 저는 불안하니까 행정문화로 나와도 그냥 관료제를 하기 때문에 써주고 비혼 형집 안운반권을 써주겠다는 거야. 되게 안정적인 서술이죠. 다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행정문화로 놓기도 하지만 관료제 문화로 놓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을 하지 마시고 관료제가 전문계비법 두 줄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써주고 비혼 형집 안운반권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제도, 샤이나의 문화 리더십 별표, OD, 조직 발전 됐습니다. 공론조사나 행정절차, 정보공개, 참여, 개방형, 뭐 대충 보면 비혼 형집 운반권에 반대되는 단어들을 그냥 연결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론이 하나 있어요. 샤이나의 무슨 리더십? 문화 리더십. 샤이나의 무슨 리더십? 문화 리더십. 리더가 여기 수범자라는 게 뭐냐 하면 모범자예요. 모범자. 리더가 어떤 바람직한 문화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권위주의를 파괴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1년 동안 구내식당에서만 밥을 먹으면 되지. 그러면 임직원들이 다 어디 나가서 외식하겠어?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앉아서 밥 먹는데, 그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문화의 수범자가 되어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호퍼스테트가 있는데, 됐습니다. 장남 부시 공개, 이걸 외우지 마시고, 밑에 피라미드 찾았어요. 피라미드, 화살표, 개인주의, 시장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호퍼스테이트에 하면 높은 권력 거리,
높은 권력 거리는 상명하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안정주의죠. 우리나라는 호프스테트에 의하면 높은 권력 거리와 불확실성의 회피의 문화니까 이제 반대로 뭐 낮은 권력 거리는 수평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성취주의, 도전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호프스테트를 쓰려면 써도 되고요. 아직 객관식 시험에는 주관 시험에는 잘 안 나왔죠.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행정 이념 끝이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4개. 공공성, 공익, 5개구나. 공공성, 공익, 사회정의. 가외성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행정문화, 그리고 뭐 형평과 효율은 놓으면 그냥 조직 인사 재무로 쓰면 되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가 한번 좀 놓을만한데 그죠? 좀 안 놓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